1991년 네덜란드 외곽에 위치한 어느 민가. 그곳에서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려 합니다. 집안에 위치한 한평 남짓 공간에서 제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녀. 그때 위층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비명소리. 곧이어 소리가 멈추자 소녀의 무릎 위로 혈흔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30년 뒤 과거의 트라우마는 잊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배트릭. 남편이 죽고 힘든 싱글맘 생활 중이지만 예전 사고가 있던 그 집을 떠나지 않은 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마냥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밤새 이유 없이 땅을 파던 남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해버린 것. 같은 시각 마을에서 오래된 미라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고 학자인 요나스가 마을에 급파됩니다. 그 미라의 상태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야말로 초대박 컨디션이었죠. 한편 배트릭의 엄마는 매일 밤 원인모를 발작에 시달리곤 했는데 Hey, Mom. Mom, hey. Is oké, is oké. 그 비슷한 증상이 Ik heb naar gedroomd. 딸 한나에게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Nog één. 원체 자주 있던 일이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순간 집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Zag jij net iemand in de tuin staan? Nee. 그 사람을 본 건 배트릭뿐만은 아니었죠. Liep een van jullie net om het huis? Zie je. 그녀의 아빠는 최근 마을에 입성한 미라 발굴팀 중 한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Sir, can I help you? Hier, heb je er nog zo eentje? Yes, yes. En ik verdenk jouw graafclubje hier. En de volgende maloot. Die het waard. Ach, What he's trying to say is that the next time something like this happens, this person will probably not receive a very warm welcome. 요나스와 배트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잔을 부딪히게 되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엄마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Like those bags of sugar. They don't need them, but they take them anyway. Like she collects those things like a hamster. wauw. Yeah, she gets under my skin. 그녀가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지 설탕 봉지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죠. Family curse. Yeah. Because your husband died? 바로 Yeah, that. 가족에게 걸린 저주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과거 그녀가 어렸을 적 그녀의 할머니가 목을 베인 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아빠는 페인 모드에 엄마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하나뿐인 딸을 남긴 채 남편마저 사망하고 말았죠. Jesus. That sounds like a proper curse. 한편 침입자를 발견한 뒤로 그녀의 아버지는 Kijk, dit is dus een sensor. En in die sensor zit een oogje. 집 주변 숲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의 유일한 남자로서 부인과 딸 그리고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아빠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온 배트릭은 집안에 낯선 자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확실한 건 그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죠. Please.
making me do it. 그가 노리는 건 Go away. 바로 엄마의 목숨. 침입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나스의 미라 발굴팀 팀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Again, I'm so sorry to hear what happened. It's unbelievable. I've known the guy for ages. He wouldn't hurt a fly. 하지만 배트릭이 우려하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Can we talk? 이번 일은 바로 30년마다 벌어지는 가족의 저주가 다시 시작됐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Het gebeurt allemaal weer opnieuw. Ze is terug. Gaan we weer. 우연치고는 할머니가 살해당한 30년 전과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We moeten weg, zo snel mogelijk. 곧이어 그녀의 엄마는 머리를 움켜쥔 채 쓰러지고 말죠. 병원의 진단 결과는 언제나 그랬듯 쌉건강. 그때 병문 안으로 온 미라 발굴팀 팀원 중 한 명을 발견하는데 Ik moet nog even naar de wc. Patrick.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쫓아간 결과 가해자였던 라두와 요나스 그리고 라두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죠. 그때 라두의 딸과 눈이 마주쳐버립니다. 왠지 모를 소름 끼치는 느낌에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지만 아이는 어느새 그녀 곁에 와 있었죠. 그리고 아이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더니 그녀에게 악수를 권하는데 Waar heb jij in godsnaam gezeten? 아이가 말한 문장을 번역기로 돌려보자 그녀를 오싹하게 만드는 한 문장으로 번역되었죠. Luister je?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요나스의 도움이 절실했죠. 5 seconden. Patrick! Hey! They were saying that he was digging. Digging. Such a strange coincidence, right? 즉 처음 발견됐던 남자와 라두는 사건 전에 모두 땅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 이에 배트릭은 마을에서 발견된 미라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What was it? A very old woman. Hundreds of years. A bug body. 한편 배트릭과 요나스는 최근 벌어진 일들과 비슷한 일로 아들을 잃은 남자에게 당시 있던 일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 You always know things. Ja, dingen die hij eigenlijk niet kon weten, maar die kreeg hij dan door van gene zijde. Zou het kunnen... Could it be that it was whispered to him where to dig? Helen's Whispers, the legend of Fijke. 페이크의 전설, 이 지역 대대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로서 이 지역은 수세기 전 사악한 영주 월터와 탐욕스런 왕비 헬렌이 백성들을 핍박하며 통치하던 지역. 그러던 도중 영주 월터는 페이크라는 하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헬렌이 분노하여 페이크를 마녀로 몰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에 페이크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지만 그 간청을 타락한 신 몰록이 듣게 되었고, 몰록은 페이크의 자손들을 자신이 데려가는 대신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켜주기로 약속합니다. 페이크의 사형 집행일날 그녀는 자신의 목을 그어 헬렌의 육신에서 영혼을 쫓아낸 뒤 그녀의 육신을 자신이 지배하게 되었죠. 이후 헬렌이 된 페이크로 인해 이 지역은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훗날 사람들은 매년 페이크를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던 것. 즉,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Je vroeg of het hem ingefluisterd kon zijn. 바로 헬렌의 저주라는 것이었죠. Het antwoord is ja. Where have you been?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한편 발굴팀은 미라에게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목에 있는 상처와 Throat has been cut. Yes, just like the others. 추가로 발견된 미라들. There are more? 미라들의 공통점은 Their throats have all been cut vertically.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목의 상처와 These were found in the new holes, the ones that Radu dug. Are you kidding me? 일전에 땅을 파던 남자들이 발견한 미라들이라는 것. 확실한 사실은 이 숲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건 설화 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던 배트릭의 아빠는 직접 숲 주변에 덫을 설치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같은 시각 배트릭은 저번에 보았던 남자를 다시 찾아갔는데 Ik zal je mijn nummer geven. Hè? Misschien kan het helpen. En ja, sommige mensen zijn er gevoeliger voor dan anderen voor die trillingen. Mijn zoon, je dochter, voor jezelf. Maar soms, hè, heel soms is zo'n signaal een noodoproep. Een spiritueel SOS. Hè? Is dat niet waarom jij hier bent? 사실 그는 야매로 영적인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 Ga daar maar zitten. Sluit je ogen. 어설프지만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워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그녀를 과거로 데려다주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그녀는 기억 안에서 잊혀졌던 할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 Oh nee. 이번 의식을 계기로 그녀는 가족에게 걸려있는 저주가 요나스가 발견한 미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Where is she? 그리고 무작정 미라 발굴팀을 찾아가 그들이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녀의 추측은 확신으로 Hey, 바뀌게 되었죠. ben jij Patrick? Zijn het allemaal vrouwen? Ja. Patrick, het is niet de Het zijn bedoeling... niet allemaal vrouwen uit verschillende tijden. Ja. En allemaal familie. 한편 배트릭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남자, 그 역시 미라 발굴팀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찌릿찌릿하더라고. 그때 숲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인기척. 안개 자욱한 숲속에서 배트릭의 아빠가 느낄 수 있던 건 이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영혼들 사이에는 부인의 영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영혼이 남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떠나려는 배트릭. Hey, wat is dit allemaal? We gaan weg hier.
Iemand probeert ons hier iets aan te doen. Die vrouw op het veen die is namelijk geofferd. Keel opengesneden door een of andere maniak. Net als oma. Hoe weet je dat? Wat doet het ertoe? 그녀는 대를 잇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Ik hou papa. Lieverd. 한편 페이크의 축제 열기가 한창인 마을. What else did she say? I don't know. She seemed really distraught about the whole situation. 그곳에서 발굴단 팀원인 소피가 아까 배트릭이 발굴 현장을 왔다 간 사실을 요나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Do you think it's still happening? What? The sacrifices. She was rambling something about her family being in danger. Is that why she freaked out? They're still sacrificing people to this god. Moloch. 얘기를 듣던 요나스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Are you okay? I need to go. You're going? Why? Sorry. Jonas! 하지만 이미 저주는 시작된 듯 보였죠. Als ik lem zijn van de muur. Wat? Opa doet raar. Roel! Jij blijft hier. Je doet voor niemand open. Beloofd. Oké. 극적으로 엄마를 구해냈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엄마가 사라지고 없어졌죠. 그녀가 엄마를 찾으러 간 사이 아빠의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곧이어 그가 발견하게 된 건 기절해 있는 딸과 부인. 기다렸다는 듯이 낯선 자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요나스와 숨어있는 딸 한나 그리고 배트릭은 30년 만에 찾아온 몰록의 저주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Het is zo voorbij. 뒤늦게 도착한 요나스. 다행히 배트릭은 무사해 보였고 한나 또한 잘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다행히 모녀는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온 듯 보였죠. 곧이어 요나스는 모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는데 What is it? It's the guest house. It's nice. If you want, you and Hannah are more than welcome to come and stay. I can imagine the both of you could use some time away from here. Change of scenery. 그런데 I think it's best to have some stability now. You know, 며칠 전만 해도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녀가 stick to the familiar with Hannah.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은 물론 So, So, well, it was really nice seeing you again. 그를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okay. We'll be fine. With these things, sometimes it's best to just leave it be. Leave it be. Yeah. Like those bags of sugar. Like she collects those things like a hamster. Leave it be. 요나스가 눈치채고 여러분들이 예상했듯이 지금 그 집에 딸과 함께 있는 건 예전의 배트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집 주변을 맴도는 그녀를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Nu denk jij natuurlijk dat ze dan net zo goed 수세기 전 페이크라는 하녀가 악한 신 몰록과 맺은 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자손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대신 왕비에 대한 복수를 완성시킵니다. 훗날 배트릭의 가족은 이 저주를 이어받게 되었고 30년 주기로 엄마에게 있던 몰록이 딸에게 옮겨가는 저주가 실행됩니다. 육신을 잃은 영혼들은 집 주변을 맴돌며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여 몰록이 탑승하고 있는 육신을 죽이라고 시키지만 번번이 실패했는지 수많은 영혼들이 집 주변을 헤맨다는 게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영화는 2022년작 몰록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네덜란드산 호러 영화로서 신체 강탈과 고전 설화가 접목된 독특한 이야기였는데요. 대부분 유럽 공포 영화들이 그렇듯이 충격을 주는 효과들을 최대한 절제하며 음산한 분위기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러한 연출법은 극의 흐름을 다소 루즈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대신 가족에 얽힌 저주를 추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풀어내어 극의 긴장감을 클라이막스까지 유연하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CG로 풀어낸 몰록의 모습은 극의 흥미를 깨는 요소였는데요. 끝까지 모습을 숨기고 사악한 신의 존재감만을 풍겨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만 고전 설화를 읽어내려가는 듯한 연출로 클리셰로 얼룩진 호러 영화판에 신선한 해법을 던져준 인상적인 영화임은 분명했습니다. 헬무비였습니다.